저는 아이가 무언가 잘하면 와 진짜 똑똑하다 최고야 대단해 이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공부를 다시 하다가 조금 멈칫하게 됐습니다. 스탠포드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연구에는 너는 똑똑해처럼 아이의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실패 이후 더 어려운 문제를 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 말들은 아이를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똑똑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실험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에디 브럼멜만 교수팀 연구에서는 특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완벽해, 최고야 와 같은 과도한 칭찬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엘리자베스 건더슨의 종단 연구에서는 어릴 때 과정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5년 뒤에 더 건강한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셋을 보였습니다. 다른 연구팀, 다른 나라, 다른 연령대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를 응원한다고 했던 말들이 아이에게는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칭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가 아니라 관찰을 말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앉아서 그리고 있었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요. 혹시 여러분도 잘한다, 똑똑하다, 최고야 이 말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7년간 보육교사 생활에서 경험한 것과 현실 육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초보 엄마도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칭찬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칭찬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 경험이 상처로 남을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 근육이 될지는 그 순간 부모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칭찬은 아이들 나는 항상 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부담 속에 가두고, 어떤 칭찬은 나는 다시 해보면 돼 라는 성장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결국 문제는 아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도록 배우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그 해석을 완전히 바꾸는 칭찬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 모드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작품을 들고 와요. 아이는 눈이 반짝이고 엄마 이거 봐봐 하고 말하죠. 이때 아이가 원하는 거 분석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그냥 반응이에요. 같이 기뻐해주는 것. 그래서 이 순간에는 기술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꾸민 그림을 가져왔을 때 오, 와 알록달록하게 꾸몄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주는 반응이 먼저입니다. 도와줘 모드입니다. 아이가 블록을 끼우려다 잘 안됩니다. 몇 번 더 시도해보고 조용해지고 얼굴이 점점 굳죠. 그러다가 갑자기 짜증을 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예민하지? 아까까진 잘하더니 왜 저럴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순간 아이 머릿속은 저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왜 자꾸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속에서는 좌절과 당황스러움이 올라오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어. 괜찮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가 진짜로 필요한 것 위로 한마디가 아니라 다음엔 뭘 해볼 수 있을지 그 작은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것저것 시도해봤네. 짜증도 났을 텐데 그래도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거야. 이쪽 방향으로 끼워봤는데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아이에게 답을 대신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멈춰있던 생각을 그럼 다시 어떻게 해볼까
하고 다시 아이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칭찬도 매번 분석해야 되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써야 하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완벽한 칭찬이 아니라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그 순간에 맞는 반응을 고르는 겁니다. 봐줘 모드라면 함께 기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도와줘 모드라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아이에게 중요한 건 문장의 기술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애쓴 과정을 봐주는 경험, 그게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의 해석은 한 번의 말로 굳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능력 칭찬, 잘했어 이런 걸 끈차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시선을 조금 더 과정으로 옮겨보자는 거죠. 잘했어 대신 끝까지 해봤네를 한 번 더 말해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를 바꾸는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아이의 경험을 따뜻하게 해석해주는 부모의 시선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써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칭찬 4가지. 그 첫걸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다 먼저 반응하기 단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와! 몸을 아이 쪽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아이들은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를 먼저 읽습니다. 이 반응만으로도 이미 칭찬이에요. 첫 번째는 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평가 대신 관찰하는 방법이죠. 색연필로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란 선을 그었네. 혼자서 바지를 입는 상황에서는 허벅지까지 바지를 올려봤어. 행동을 읽어주면 아이는 느낍니다. 내가 한 행동이 의미가 있구나. 그럼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해볼까? 로 이어집니다. 1단계까지 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능력을 발견해주는 질문이죠. 이건 캐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잘했는지 확인하는 질문도 아니에요. 내게 해낸 걸 엄마가 발견해줬어. 그 메시지를 담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어머, 브로콜리를 먹어본 거야? 언제 장난감 여기다 정리했어? 여기가 원래 블록짜리였구나? 엄마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옷을 입어본 거야? 이 질문을 들으면 아이 표정이 달라져. 내가 했어. 나 혼자 해봤다고. 그 순간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기 경험을 말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초점도 바뀌죠.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엄마가 그걸 알아봐줬어. 그때 올라오는 감정은 누가 점수를 줘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해낸 걸 내가 확인하는 뿌듯함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평가의 말이 아니라 아이 안에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키워주는 말이에요.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자란답니다. 3단계, 기억해주는 칭찬. 어제 땡땡이도 그네 타고 싶었는데 친구 기다려준 거 다시 생각해도 정말 멋있었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좋습니다. 할머니, 어제 땡땡이가 포기 안 하고 자전거 다시 타봤어요. 이게 바로 기억해주는 칭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듣고 끝나는 말보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들으면 아이 마음엔 이렇게 남습니다. 내 행동이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엄마가 내 행동을 알아봐주네. 아이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말, 그것이 칭찬이죠. 그 순간 그 행동은 우연히 한번 해본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가 생긴 행동은 다시 선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칭찬은 잠깐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의 노력을 오래 기억해주는 말입니다. 아이를 바꾸는 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엄마가 내 행동을 기억하고 바라봐주고 있다는 그 경험입니다. 그것이 기억해주는 칭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언제 쓰냐고요? 특별한 순간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매일 반복되는 장면 속에 있죠. 잠깐이라도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순간, 메추리알을 젓가락으로 집으려다 떨어뜨리고 또 다시 젓가락을 드는 그 순간, 그때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엉덩이 바닥에 붙이고 먹고 있었네? 젓가락질 어려웠을 텐데 다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
그리고 그 장면을 나중에 한 번 더 꺼내주세요. 어제 포기하지 않고 젓가락질 다시 해보려고 했던 거 엄마 다시 또 생각났잖아.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요. 내 행동은 중요한 거고 엄마가 내 노력을 계속 지켜봐주고, 칭찬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일 작은 시도를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건네는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아이를 잘한 아이로 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한 번 더 도전하게 하는 말이죠. 잘했어, 최고야 로 끝나는 하루가 아니야. 다시야 해볼까? 로 이어지는 하루를 만드는 것. 아이들은 아직 실패를 스스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답 같은 해석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려고 했구나, 어려웠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이의 행동 속에서 노력과 마음을 읽어주는 해석이죠. 잘했는지 따지는 말이 아니라 시도를 알아보주는 말, 결과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과정을 의미 있게 남겨주는 말입니다. 엄마는 네가 노력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의 작은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 아이는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게 되죠. 우리는 아이를 크게 바꾸는 말을 찾고 싶어 하지만 아이를 움직이는 건 사실 아주 작은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 아이의 작은 시도 하나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 말해주세요. 엄마는 네가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 성장은 그렇게 과정을 알아봐주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